미국 대선 TF를 만들어서 대선 동향 그리고 가능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시나리오. 자, 우리 정부는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와 이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죠. 자, 현재로서는 트럼프 시나리오는 캐비넷 안에서 그대로 잠들고 이 바이든 시나리오가 일종의 크랭크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4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가 바뀌게 되는 만큼 경제, 외교, 안보 많은 분야에서 새 판을 짜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일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 즉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협상을 했지만 이 바이든 후보는 실무급 회담에서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을 지지해왔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북미 협상, 또 북미 관계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Kim Jong-un, whatever happened to the war we were supposed to be in with Kim Jong-un, right? Kim Jong-un, they're 100% sharp.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자, 그래서일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과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이 대북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이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또 북미 간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의 그런 어떤 그 성취, 북한 또 우리 정상 또 미국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그런 합의와 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당장의 이 과제죠.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바이든은 좀 다를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해가며 사실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협상이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They agreed to pay yesterday $500 million more toward their defense.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South Korea's agreed to pay substantial money to us, which we appreciate very much. 자, 이를 두고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흔들어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자, 바이든이 동맹을 강조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려 한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협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자, 이렇게 또 동맹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요, 중국과의 관계는 또 다소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견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을 앞세우면서 우리를 향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단적인 예로 지난 2013년 당시 부통령으로 방한했을 때도 이 바이든 후보 이런 발언을 해서 여러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서 반대편에 베팅을 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놓고 새 정부 출범 후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중국 기조에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중 간 갈등을 고려하면 중간에 있는 이 우리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미국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겨온 한미일 이 삼각 안보 협력도 외교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과거사에 따른 우리와 일본 간의 갈등에 큰 개입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와 달리 이 과거 오바마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중재하며 협상을 타결할 것을 압박했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도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적극 개입할 개연성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현안을 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신임 대통령 취임 직후 이 중요한 정책이 검토되는 만큼 이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송영길 외통위원장을 포함해 이 민주당 한반도 TF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훨씬 강경한 입장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미, 한미 간에 이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우리의 외교 역량도 총결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요. 자, 야당의 인적 네트워크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 이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더 풍부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당시 외교부 1차관,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의원이 있고요. 또 18대 국회 외통위원장이던 박진 의원은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바이든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고위 인사들과도 두루두루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방 장관님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적 없죠? 독대한 적 있어요? 독대? 아니, 없습니다. 없죠. 우리 정부에 누가 조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없어요. 근데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진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조 바이든 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또 카운터파트였어요.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를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옆자리에서 저렇게 띄워주면 좀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초당적인 협력 또 대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국회 차원의 방위단을 꾸려 전방위적인 의회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